award comes at a time when a champion of press freedom in the Philippines, Ressa is the first Filipino Nobel laureate. 노바야 가제타 기자들이 그 취재에 필요한 논기라든가 그 취재 수첩이라든가 사진기도 있어야겠지만은 꼭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필수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날카로운 펜 이런 것들 아닐까요? 예, 날카로운 펜 정도는 안 되고 호신용 권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권총이요? 예. 이걸 이제 언제 그야말로 불의의 그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변 위협 때문에 항상 호신용 권총을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왜 호신용 권총까지 필요했는지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 이 이름들이 뭔가요?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 세계인이 기억해야 될 6명의 이름입니다. 이번에 그 무라토프 편집인이 짧은 축하 행사에서 이번 상은 그 자신이 받는 게 아니라 이 6분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분들 모두 이 노바야 가제타 창설 이래 고인이 되신 그 기자들입니다. 이제 이고르 돔니코프는 거리에서 망치로 살해됐고요. 체코치힌 부편집장은 독극물 중독 사망했고요. 또 나스타시아 바보로바는 거리에서 교육당했습니다.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는 납치 후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무라토프 이 편집인도 사실은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짤막한 수상 소감을 했는데요. 노바야 가제타에게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으니 내가 대신 전합니다.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고르 돔니코프, 유리 셰코치힌. Это премия Ани Политковской, Юры Щекочихина, Игоря Домникова, Насти Бабуровой, Стаса Маркелова, Наташи Стемировой. Тех наших павши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которые отдали за профессию свою жизнь. Я не надлежащий бенефициар этой премии. Мы эту премию, безусловно, еще ее какую-то часть отдадим в поддержку независимых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российских СМИ. 수상 소감을 읽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아 할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 정부는 드미트리 무라토프 수상을 축하한다고 이제 그 무라토프라는 언론인이 굉장히 용감하고 재능이 있고 자신의 해야 될 일 하는 그런 언론이라고 칭찬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의도는 이 무라토프가 그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러시아의 그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동아일보 이제 광고 탄압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정부 측이나 이제 그 정부의 지휘자들은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노벨 평화상의 정치학 또 국제 민주주의의 정치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러시아라든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관심 갖고 상도 주고 좋은 결과를 낳으려고 유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만 해도 유럽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길들여야 되는 나라인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서 가능하면 민주주의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 발전도서관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어쩌면 필리핀이나 러시아보다 더 열악한 그런 이 탄압과 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었나요? 제가 영화 1987을 봤는데요.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리신 분도 형무소에 수감되셨던 기자분이셨던 거 맞죠? 그렇습니다. 1987년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박종철 군 사망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였던 이부영,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죠. 이제 이부영 의원을 통해서 이 진상이 알려졌고,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택시라는 그 영화에서를 통해서 잘 알게 됐지만, 그 독일 사람인 한스 페터도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이제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국민 유권자 독자를 분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리아 레사와 그리고 이제 드미트리 그 무라토프가 왜 이번에 상 받은 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게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로 해야지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뭔가 역사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국경 없는 그 기자회에서 이제 세계 이제 언론의 자유를 이제 랭킹을 매기는데요. 한국은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네. 20위 안에는 들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아직 그 발전 도상국이고 선진국은 아니지만은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높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 2, 3등은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죠, 이렇게 노르딕 3국이라 그러나요? 유럽 국가들. 예. 네, 다. 미국이 44등이라고 합니다. 44등. 예. 생각보다 되게 낮은 예. 등수인데요. 예, 한국이 42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매체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는 국익, 뭐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기사를 갖다 자체적으로 자체 검열을 통해 가지고 빼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67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공정성인 것 같아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노력을 하면은 한국이 42위로 시작하더라도 이제 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못지않은 그 언론의 자유 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언론 상황을 보면 반대로 되게 가짜 뉴스가 많고 언론의 중립성이 흔들린다 이런 평이 되게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짜 뉴스를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매체가 이제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해내면 아니면 말고 하고 이제 책임을 안 지고 국가나 정부가 그런 통제를 시도하기 전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또는 인생의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하영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점이 좋아야지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분들 오늘 그 마리아 레사와 이제 이 드미트리 무라토프 같은 경우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자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시는 분들이고 마찬가지로 학점이 아니라 이 공부를 열심히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좋아서 하고 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상을 받는 뭐 혹시 앞으로 이런 상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까?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박사가 된다면 이제 학문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술적인 상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이수진 학생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